네, 강의를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럼 기준으로 보면은, 자, 가상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관점에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요. 이건 CPU 관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CPU 이러면은 좀 내부에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우리 프로그래머를 대변해 줍니다. 얘도 보는 관점이, 메모리를 보는 관점이 우리 프로그래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는 MMU에게 요청을 합니다. 메모리 할당해라, 어디 있는 데이터 가져다 달라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한된 메모리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그 MMU라는 애가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메모리 블럭 단위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자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 메모리 관점에서 그 블럭을 가리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는 일치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할당하고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해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 다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약 50% 정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리 메모리와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다시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연장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었죠. 그 보통 느린 속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하드디스크 일부까지 메인 메모리로 확대를 하는 것이 가상 메모리다. 하지만 실질적인 물리 메모리는 램에 국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단순히 램에서부터 시작해서 0부터 2기가다라고 해서 하드디스크까지 2기가를 확대를 시켜버리면 램에 액세스할 땐 빨라지고 하드디스크에 액세스할 때는 느려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하드디스크와 램의 관계를 캐시 관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실제로 캐시라는 데이터는 그 메모리는 걔만 캐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서 그렇지 램도 어떻게 보면 캐시입니다. 하드디스크에다가 실질적인 2기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다가 다 넣어버립니다. 2기가의 메모리 공간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구현하실 때 2기가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시죠. 뭐 다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2기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로컬리티와 그 다음에 템포럴 로컬리티에 의해서 블럭 단위로 내가 필요한 거 램에다가 가져다 놓고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상 메모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캐시와 램의 관계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캐시와 램의 관계 이해하듯이 램과 하드디스크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사실상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캐시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꽉 찼습니다. 꽉 찬 상태에서 새로운 할당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에서 8K를 할당을 하겠다라고 CPU로부터 명령이 왔습니다. 자, 그러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를 빼야 되겠죠. 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빼면 될까요? 뭐 식당으로 따지면은 음식 거의 다 먹은 사람, 다 먹고서는 지금 그냥 얘기하고 있는 사람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캐시 알고리즘에서 LRU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것이 사용이 안 이루어진 것, 뭐 이렇게 해서 덜 사용된 것들을 갖다가 뭐 아니면 곧 있으면 사용될 그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용된 지 오래된 것들은 예, 그 어떤 지역성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다시 사용될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합니다. 하드디스크에다가 이 블럭을 저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가장 오랜 동안 사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할당을 합니다. 4에서 8K를 할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시 8에서 12K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CPU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혹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에서 12K 들어올 때 밀어낸 게 뭐예요? 4에서 8K니까 4에서 8K를 그러면 하드디스크에다 집어넣고 8에서 12K를 불러오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예. 4에서 8K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대등한 입장에서 1, 2, 3, 4번 중에서 누가 덜 사용됐는지 또 따져봐서 가장 사용 빈도수가 낮은 애를 하드디스크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는 뭐 0에서 4K가 덜 사용됐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0에서 4K를 하드디스크로 넣고 그 다음에 8에서 10K를 다시 로드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2기가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기가 크겠죠. 자, 하드디스크에 그러면 얘네들을 무엇으로 저장을 해야 되느냐? 하드디스크는 얘를 갖다가 저장할 때, 하드디스크는 저장할 때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자,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용도로, 즉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공간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파일을 가리켜, 생성한 파일을 가리켜 스왑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스왑 파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따리입니다. 이 보따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램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이 보따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즉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램만큼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니까 뭐 100메가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좀 좋은 프로그램들 하다못해 게임도 안 들어갈 겁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멀티태스킹 관점에서 봐도 중요하고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 할당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드디스크는 꽉 채우라고 나와 있는 저장소의 관점에서만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하드디스크에 남은 공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죠. 자,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물리 메모리가 그 가상 메모리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건 숫자 노름이거든요. 그건 책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책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길게요. 자, 그래서 수합 파일이 여러 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즉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별로 4GB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프로세스 생성하면 총 몇입니까? 12기가의 메모리 공간 할당이 이루어져야 되죠.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각각의 스왑 파일을 별도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A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그러면 이 램은 A 프로세스와 일체가 되어서 메모리 공간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A 프로세스에서 B 프로세스로 넘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램은 다시 위치를 싹 바꿔서 B 프로세스와 일치가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C 프로세스로 또 넘어가면은 C 프로세스와 일치가 되어서 램은 C 프로세스를 돕는, 즉 C 프로세스와 하나가 되어서 메모리 공간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동할 때마다 램에 있는 데이터가 뭐 비워지고 채워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또 메모리 공간 비우고 채우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것도 무엇에 어느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에 이것도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느리겠어요. 더불어 아실 수가 있겠죠.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들, 뭐 그 다음에 뭐 제가 총 4개 파트에 각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